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좀 상세히 보내주시면은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달아서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고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어온 문자 고민입니다. 자, 마곡과 상암에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채를 모두 팔고 목동 재건축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네요. 네,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께서 지금 마곡과 상암에 두 채가 있는데 이거 팔고 이제 목동 재건축으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고민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고민들이 사실 말 그대로 고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그 보유면 보유, 매도면 매도 이렇게 이 결론 내리기가 좀 간단한 질문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복합적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그냥 간단한 덧셈 뺄셈 같은 사칙 연산이 아니라 막 저기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이런 응용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왜 그럴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달라졌고, 또 이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계속되는 이제 규제 때문에 신경 쓸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동 쪽으로 가시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청자분이 여기 이제 상암에 한 채가 있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주택 두 채라고 하셨는데, 마곡에도 이제 한 채가 있는데, 자, 요 두 채를 모두 팔고, 여기 이제 목동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곡과 상암의 두 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는, 마곡과 상암에 있는 거 두 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투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은 수동적이고, 그죠? 조금은 수동적이고, 좀 방어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목동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투자가 차익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더 차익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좀 더 공격적일수록 그로 인한 보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능동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더 위험을 감수할수록 더 보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에 마곡과 상암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차익이 나면 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가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으나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하는 이런 투자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에서 사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가려면 그 물건의 가치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시장의 이 상승세보다 훨씬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 방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적어도 두 가지는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 이 가치가 상승한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니까 그 지역이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아니면
그 물건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둘 다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지역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철도가 뚫린다든지 뭐 쇼핑몰이 들어와서 상권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군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입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낡은 집이 새 집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획기적인 가치 상승이 있어야 그 물건의 가치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기고 더 올라가거나 오히려 떨어질 때도 사실 덜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마곡이나 상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도시라는 거죠. 즉, 지금 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역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물건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사실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살기는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뭐 어떤 지역적인 또 도시의 확장은 충분히 기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상암 같은 경우에는 DMC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위쪽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뭐 가격을 계속 잘 끌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확장해 나가면서 지금 서부권에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뭐 마곡도 지금 그 마곡역 주변에 뭐 마이스 산업단지 개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할 만한 게 있긴 있죠. 자, 하지만 어쨌든 요 두 군데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지역적인 큰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물건 자체의 업그레이드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 10년 안에 재건축이 되거나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마곡이나 상암 쪽에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이제 그 수동적인 좀 방어적인 투자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동. 무엇보다도 제일 기대되는 게 뭡니까? 역시 그렇죠? 재건축. 그죠? 사실 목동의 아파트가 한 10년쯤 뒤에 지금과 같은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은 되진 않거든요. 최소한 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목동의 아파트들은 투자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을 때 물건의 어떤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자, 그리고 또 이 목동 이 지역을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어떤 지역적인 개발에 있어서도 뭐 제물포 터널 사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여의도 영등포권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의도 쪽에 어떤 영등포 쪽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개발,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목동은 이미 학군이라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동 쪽으로 가시는 것은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됩니다. 자, 목동 쪽 지금 아파트가 저렴하진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낡은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의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격적인 부담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규제, 그죠? 지금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죠. 뭐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 내가 감수를 해야 좀 더 차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지금 두 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것보다 나중에 차익 면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곡과 상암 두 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충분히 뭐 괜찮은 전략이겠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큰 차익을 보길 원하신다면 목동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뭐 마곡이 어떤 아파트를 들고 계신지, 상암이 어떤 아파트를 들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고민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자, 저희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간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